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어요?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워요. 매주 복습하고 정리하고 좀 힘들죠? 그래도 공부하는 건 재밌어요? 나와서? 복습을 많이 안 해온 표정인데요. 개별 물건 지금 하고 있죠. 먼저 점유권은 뜻이 뭐죠? 이때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거 책에서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외워가지고 온 걸 저랑 같이 맞춰보고 그다음 다시 암기하는 시간이니까 대답을 잘 해보세요. 점유권의 뜻이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다시 뭘 불문하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계사를 가지고 설명했죠.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 훔쳐다 가지고 있는 거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갑이 개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때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개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법적으로 갑을 보호해 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점유하고 있으면 첫 번째 점유자의 점유를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먼저 소유의 의사 있는 점유는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 소유에서 없는 게 타도 점유. 물건을 순순히 건네받은 게 평온 점유, 물건 확 때리고 뺏어온 게 폭력 점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고 점유한 게 공연 점유, 남몰래 숨어서 점유한 게 은비 점유,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한 게 선의 점유, 소유권 없다는 거 알았다 의심했다 악의 점유,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데 잘못이 없는 게 무과실의 점유,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데 잘못이 있다 과실 있는 점유. 그럼 이 중에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하다는 경우 생길 수 있죠. 그럼 쭉 추정되는 걸 다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리한 점유로 봐주는데 어떤 점유로 추정해줘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엇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객관식 문제 풀 때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자의 점유를 유리한 점유로 봐줘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보호를 해주는데 어떤 점유로 추정해 준다고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엇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가 과실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누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게 선의 점유자죠.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과실을 소비했다면 대가를 뭐 해야 된다? 보상. 그러면 이렇게 선의 점유자이기만 하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뭐 해준다?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죠. 이 내용 생각나세요? 누구의 어떤 사유로? 누구의 어떤 사유로? 점유자의 책임 있는 없는 있는 사유로 점유율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어요. 그때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는 무슨 한도 내에서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죠. 그 외 사람들은 전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는 무슨 한도 내에서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해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뭐 해주고 있다? 보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죠. 먼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이 뭐죠? 요게 필요비.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 이게 유익비. 그 밑에 점유자는 목적물에 필요비를 들였다 유익비를 들였다면 각각 회복자에게 상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이때 특징적인 내용 하나가 있었죠. 뭘 불문하고? 선의야기를 불문하고 각각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밑에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이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또는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그다음 점유자는 언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반환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 할 때? 반환할 때 또는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표정들을 보니까 눈을 뜨고 있기는 한데 내용 따라오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귀담아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 얘기를 귀담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나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다 한 거잖아요. 다 한 건데 여러분이 하고 그걸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굉장히 귀담아 듣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이 외운 걸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할 수 있다. 물건어 청권. 혹시 그 다른 시간에 뭐 얘기를 하면 선생님 뭐 성질을 내거나 뭐 퇴원 조치를 시키거나 뭐 그러진 않았죠. 네. 자, 물건어 청권 행사할 수 있는데 점유권도 물건이니까 점유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생기면 어떤 거 행사할 수 있다. 물건어 청권. 이게 및 또는 이게 핵심이었죠. 및 또는 이런 표정이 확 밝아지고 막 말하려고 하던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뭐지? 근데 그럼 한번 해봅시다. 점유에 침탈을 당했어요. 침탈 당했다. 뭐 할 수 있죠? 네,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다음 방해받았다. 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방해받을 염려 있다. 이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에 담보로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하려면 일단 세 개 순서대로 침탈, 방해, 염려 그리고 및 또는 침탈, 방해, 염려, 및 또는 네, 좋았어요. 그다음에 자력구제라는 게 있죠. 자력구제 여기 자력 방해권하고 자력 탈환권이 있어요. 먼저 그래서 세세세 사건 배웠죠. 오 좋아요. 세세세 사건. 근데 세세세 사건은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갑이 자전거 점유자고 을이 갑의 자전거를 세비려고 하고 있다. 이게 침탈 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때는 어떤 걸 행사하는 거예요? 자력 방위권. 그다음 세비에서 달아나고 있다. 이게 침탈 행위는 종료가 되었는데 침탈죄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되기 전이다. 이때는 어떤 걸 행사하는 거죠? 자력 탈환권. 세빈 후 3개월이 지났다. 이게 침탈 행위가 종료가 되었고 침탈한 사람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걸 행사하는 거죠? 자력 방위권. 이게 SSS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력 구제권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먼저 자력 방위권하고 자력 탈환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점유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점유권의 뜻이 뭐라고요?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그러면 여러분이 손으로 꼽으면서 6가지 보호 내용을 말로 한번 해봐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네 번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다음 자력구제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도 배웠어요. 소유권. 소유권의 뜻이 뭐죠? 소유권의 뜻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물건이죠. 물건.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그다음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배운 게 첫 번째 무주물 선점 배웠죠? 무주물 선점 낚시하는 거. 이게 252조 1항이었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점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즉시. 두 번째 유실물 습득이네. 유실물 습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몇 개월?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때 습득자가 그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유실물 습득 몇 개월? 6개월. 그다음 세 번째가 매장물 발견이죠. 매장물 발견.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몇 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다시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아니었으면 지금 5번 해서 외웁시다. 빨리빨리.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이렇게. 이게 이제 한 템포예요. 시작.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선점, 습득, 발견. 이렇게.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유권 취득의 원인들을 일단 선점, 습득, 발견받고 그럼 이때 선점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종전에 없던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것이라 이런 걸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원시 취득. 각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약 같은 걸 체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선점, 습득 발견과 같은 사실적 행위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거니까 이건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자, 그리고 배운 게 첨부제도 3가지 배웠죠. 첨부제도 3가지. 첫 번째가 부합, 그리고 혼화, 가공. 자, 부합은 2개로 쪼개서 배웠어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의 부합, 그리고 동산 간의 부합. 생각나요? 자, 부동산의 부합. 그러니까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무 사례 가지고 배운 거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에 달라붙은 거죠?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은 거죠.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 부합되는 물건. 부합하는 물건이고 얘가 부합물. 토지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고 얘는 피부합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밑에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갑에게 있죠. 이건 뭐 알면 되죠? 조문 알면 되죠? 법조문. 몇 조? 몇 조? 만들어내지 마시고 256조. 이 조문 중요해요. 256조 본문에 의하면 단서에 의하면 그런 내용 지문에 나옵니다. 부동산의 부합. 먼저 256조 본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권원에 기하여 부속을 시켜놓았다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부속시킨 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 소유권 귀속관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원칙으로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동산의 소유자. 다시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 그런데 권원에 기하여 부속을 시켜놓았다면 누구의 소유이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 자, 뭐 하나 이렇게 진행할 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된 느낌이 안 되고 거기 숨이 계속 차네. 숨이 차. 자, 동산 간의 부합. 동산. 그러니까 동산하고 동산이 딱 달라붙었어요. 뭐 가지고 제가 설명했죠? 용접 사례죠. 용접 사례. 생각나요? 네, 그러면 이때 동산과 동산이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즉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부합이에요. 그럼 이때 동산 간의 부합은 소유권 귀속 관계가 어떻게 되죠? 나눠봐야 되죠. 뭐 가지고 나눠봐야 돼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나 없나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 그리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으로 뭐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다시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합성물을 일단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데 이때 부합 당시 뭐의 비율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의 경우에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을 계산할 때 가액, 돈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합 다음에 배운 게 혼화죠. 혼화. 갑의 술하고 을의 술이 섞였다. 갑의 기름하고 을의 기름이 섞였다. 이거 누구 건지 모르는 거 이게 혼화예요. 그러니까 혼화도 동사 간의 부합 규정대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으로 뭐한다? 공유. 그러니까 혼화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가공을 배웠네요. 가공. 옷감에서 옷을 만들어냈다. 나무 조각에서 조각상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이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죠? 원재료의 소유자. 원재료의 소유자.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가공자의 소유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다고요? 원재료의 소유자. 원재료 소유자. 그리고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그냥 다액인 때가 아니죠. 무슨 다액인 때? 현저히 다액인 때. 가치가 껑충 뛰었을 때 누구의 소유가 된다?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마지막에 배운 게 뭐예요? 이게 취득쇼였죠. 취득쇼. 취득쇼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다. 아니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죠. 일단 취득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점유 취득쇼죠. 점유 취득쇼 반드시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 취득쇼는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점유 취득쇼는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고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먼저 등기를 하고 기다리는 거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간 10년간 그다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고요. 그다음 동산 취득시효는 두 개죠. 장기 취득시효, 단기 취득시효. 먼저 동산 장기 취득시효는 몇 년이죠? 10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고 단기 취득시효는 몇 년이죠? 5년. 대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말해볼까요? 취득시효 종류 네 가지.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 장기 취득시효, 동산 단기 취득시효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다시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 장기 취득시효, 동산 단기 취득시효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선의 무과실 들어가 있는 두 가지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동산 단기 취득시효. 그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말해볼까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